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팔아버렸어요 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후, 즉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명의수탁자인 을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김신탁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실제로는 매도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명의만 나 수탁씨로 하는, 즉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2억 7천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년 3월 20일 나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후 나 수탁씨는 2012년 10월 30일 이 아파트를 이 삼자씨에게 3억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김신탁씨는 2013년 8월경 이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혐의로 나씨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횡령죄로 기소된 나씨는 대법원에 2021년 2월 18일 선고 2016도 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즉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김신탁씨는 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했는데요. 그 청구 원인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김씨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이 아파트를 나씨 마음대로 이 삼자씨에게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 그렇다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입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수탁시의 김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소송물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김씨는 나씨를 상대로 이 아파트 매매가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승소했다고 판단합니다. 즉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